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70년 넘게 이어져 온 한미동맹이 지금 거센 흔들림 속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이 사태에 주한미군과 한국군 관계자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CNN, 뉴욕타임즈 등 미국 주요 언론들도 대서특필하며 이례적으로 연일 이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뒤늦게 긴급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번 혼란의 중심엔 새롭게 당선된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정작 철수를 가장 강력히 주장하던 미군 고위 장교들, 그리고 주한미군 내부에서조차 우리는 한국을 떠날 수 없다며 전례 없는 반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미국 군인들까지 움직이게 만든 걸까요? 한미동맹의 판을 뒤흔든 그 놀라운 이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 육군 대령 리처드 해밀턴입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동유럽에서 복무했고 현재는 미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전략 담당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태생은 텍사스, 사소한 말도 직설적으로 내뱉는 성격 덕에 동료들 사이에서는 거침없는 해밀턴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죠. 그만큼 회의 때마다 직설적으로 묻곤 했습니다. 왜 우리가 70년 넘게 한국에 주둔해야 하죠? 제 사무실 벽엔 이런 문구도 붙어 있습니다. 미국 납세자의 돈 한 푼도 헛되게 쓰지 말 것. 그게 제 철학이었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한 번도 실체로 다가온 적이 없었습니다. 늘 보고서와 데이터로만 존재했죠. 세계 12위 경제대국, 국방비 증액, 자립 가능한 군사력. 숫자만 보면 한국은 우리 지원 없이도 충분히 서 있을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마다 한결같이 주장했죠. 철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고 CNN, 뉴욕타임즈, 모든 언론이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국방부 내부는 곧바로 긴급회의에 돌입했죠. 저도 당연히 회의실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연한 수순이겠거니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을 때 국방부 장관이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해밀턴 대령, 당신을 한국에 보내겠네.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장관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죠. 당신이 가장 강경한 철수론자니까. 당신 눈으로 보고 타당성을 직접 판단해오게. 그럼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 아이러니했습니다. 철수의 당위성을 주장하던 제가 그걸 검증하러 직접 한국으로 가야 한다니. 하지만 군인은 명령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이틀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2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충격이 제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전쟁 위기에 날아라던 한국. 그런데 공항 내부는 마치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대형 스크린마다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가 유기적으로 흘러가고 안내 로봇이 승객 옆을 지나가더군요. 게이트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5분. 미국이었다면 최소 1시간은 잡아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공항이 이렇다고 나라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야. 짐을 챙겨 나와 서울행 고속도로에 올랐을 때 다시 한번 눈을 의심했습니다. 도로 위에선 전기차와 고급 외제차가 질서정연히 흘러가고 거리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하늘 위로 빼곡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들이 유리창에 햇빛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이거 내가 알던 아시아 국가 맞아? 호텔에 도착한 후 짐을 풀고 제일 먼저 인터넷 속도를 확인했습니다. 텍사스 집에서 늘 불만이던 인터넷. 여기선 다르겠지 싶어 속도 측정 앱을 실행해봤죠. 결과가 뜨고 저는 멈칫했습니다. 1기가 bps를 훌쩍 넘긴 다운로드 속도. 설마 다시 확인해보자. 다시 테스트. 똑같은 결과. 미국 본토보다 10배 빠른 속도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밤 11시 반. 배가 고파 호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뭐 먹을 수 있나요?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대령님, 한국에선 치킨, 피자, 한식, 중식 모두 24시간 배달 가능합니다.
자정 가까이인데? 새벽 3시에도 가능합니다. 반신반의하며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20분 후 따끈한 치킨이 제 방으로 배달됐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 어딘가에서 철수라는 두 글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 추천했거든요. 처음엔 솔직히 꺼림칙했습니다. 뉴욕 지하철만 떠올랐거든요. 지저분하고 소음 가득하고 연착은 기본이죠. 그런데 서울 지하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플랫폼은 마치 병원처럼 깨끗했고 열차는 정확히 시간 맞춰 도착했습니다. 탑승하자마자 안내방송이 영어로도 친절히 나오고 모든 역에 와이파이가 터졌어요. 대체 이게 평범한 아시아 국가가 맞나? 정신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 풍경이 눈부시게 현대적이었고 사람들은 모두 분주하지만 질서정연했습니다. 저는 국방부에서 보던 한국의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전쟁 위험, 북한, 낙후된 동맹국. 그러나 지금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은 그 모든 인식에 금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국군 사령부에 도착하자 제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군복, 당당한 눈빛. 해밀턴 대령님 환영합니다. 저는 최민석 대령입니다. 유창한 영어에 놀랐습니다. 그는 미국 유학 경험이 있다고 했죠. 오늘은 우리 부대 시설을 둘러보시고 내일부터 연합훈련에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그는 저를 최신식 군사 시뮬레이션 센터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 사이버전 대응 시스템, 드론 통제실. 이 모든 시스템은 한국 자체 기술로 개발된 것입니다. 저는 무심코 되물었습니다. 미국 기술 기반 아니던가요? 최 대령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초기엔 그랬지만 지금은 100% 자체 기술입니다. 몇몇 분야는 오히려 미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순간 제 가슴 속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예상 밖인데. 그날 저녁 최 대령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그는 슬쩍 질문을 던졌습니다. 해밀턴 대령님, 주한미군 철수 찬성론자라고 들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는 웃음으로 넘기려 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하루 동안 보고 들은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솔직히 말해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 내가 알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내 임무가 단순한 보고서 작성이 아니라 내 신념 자체를 시험대에 올리는 여정이 될 것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어젯밤 창밖으로 보던 서울의 야경이 계속 머릿속을 떠돌았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제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군인이란 명확한 답을 찾기 전까진 쉽게 물러서지 않죠. 저는 마음을 다잡고 오늘의 첫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최민석 대령과 함께 진행하는 한미연합훈련. 제가 미군 측 지휘관으로 참여하고 최 대령은 한국군 측 지휘관 역할. 첫 번째 과제는 북한의 기습 공격 상황 가정이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저는 미국의 표준 대응 전략을 그대로 지시했습니다. 수십 년간 검증된 전술. 텍사스에서 특수훈련 받으며 몸에 익힌 그대로.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북한에 대한 미군의 전략은 한국군의 전략에 완전히 뒤처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저희 전술은 예상 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였고 한국군은 지형과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했죠.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최 대령,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는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령님,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북한과 마주해왔습니다. 이 지형, 그들의 움직임, 우리의 취약점까지 모두 연구해왔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군을 미군 지원 없이는 힘든 동맹군 정도로만 여겨왔는데 그들이 우리보다 더 현장에 최적화된 전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후엔 실전훈련 산악행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건 자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답게 산길 하나쯤 문제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훈련이 시작되자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군 장병들은 마치 사냥처럼 험한 산길을 유유히 올라갔고 우리 미군 부대는 점점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땀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숨이 가빠졌어요. 발밑 돌부리가 미끄러지기 일쑤였고 한참을 걷다 보니 다리에 쥐가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최 대령이 뒤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대령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뭔가 꽉 막힌 듯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뒤처지고 있다고. 훈련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빛나는 거리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철수론을 주장하며 자신 있었던 내 생각. 그게 과연 옳았던 걸까? 내 손등에 흐른 땀을 닦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택의 미군 기지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젊은 병사들 몇 명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죠. 솔직히 말해보게. 자네들 한국에서 철수하고 싶나? 한 병사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대령님. 가족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솔직히 한국 음식도 잘 맞지 않습니다. 다른 병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 돌아가는 게 편하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지. 하지만 그때 옆에서 다른 상사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대령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는 4년 넘게 한국에서 근무해온 베테랑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역 후에도 한국에 남고 싶습니다. 저는 눈을 흘기며 물었습니다. 왜? 미국보다 불편하지 않나? 그는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선 밤에 걷는 게 두렵지 않고 의료비는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죠. 대중교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미 서울 아파트 알아보고 있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인이 한국에 정착하려 한다고. 기지 밖으로 나와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머리가 맑아지긴커녕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처음 한국 온 병사들과 오래 근무한 병사들의 의견이 이렇게 다를까? 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워싱턴으로 보낼 보고서 작성이 남아있었죠. 처음 써내려가던 문장. 한국은 미국의 지원 없이도 충분히 강합니다.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지웠습니다. 다시 커서를 깜빡이며 썼습니다. 한국 상황은 예상보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손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아침의 대령 해밀턴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변화가 단순한 임시 출장 따위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워싱턴으로 보낼 두 번째 보고서를 완성한 건 한국에서의 2주차가 지나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첫 문장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과 사회적 역량은 기존 평가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결정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딱딱한 표현 뒤에 숨긴 제 내면의 동요를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길 바랐지만 보고서를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국방부 본부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화면 너머 펜타곤의 회의실에는 제 상관인 헨리 윌리엄스 장군 그리고 국방장관까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해밀턴 대령. 윌리엄스 장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원래 철수 찬성론자였지 않나? 보고서를 보면 입장이 바뀐 것처럼 읽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 저는 화면 속 장군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솔직해야 했습니다. 장군님, 직접 보니 다릅니다. 한국은 우리가 데이터로만 판단했던 나라가 아닙니다. 국방장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을 끊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철수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네. 당신의 보고가 혼선을 주고 있어. 회의실 공기는 얼어붙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한참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님, 철수하면 미국이 더 큰 손해를 봅니다. 한국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략적 이익을 주는 파트너입니다. 윌리엄스 장군의 얼굴엔 짙은 불쾌감이 스쳤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동안 노트북 앞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내 경력 끝난 건 아닐까.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가슴을 짓누른 건 내가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며칠 뒤 주한미군 내에서 철수 반대 서명 운동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진의 온라인 게시판에 우리는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올라왔고 순식간에 수천 명의 병사들이 서명했죠. 그 움직임의 중심에는 존 밀러 상사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따로 불러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테리아 한쪽 구석, 밀러 상사는 단정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밀러 상사, 솔직히 말해보게. 왜 철수 반대 서명까지 시작한 건가?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대령님, 많은 장병들이 전역 후 한국에 남고 싶어 합니다. 왜? 고향도 가족도 미국인데?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에 장기 주둔하며 가족을 동반하거나 현지에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아이들이 이미 한국 학교나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 장병들이 많습니다. 한국 사회가 주는 안정감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저 역시 전역하면 서울에 정착할 계획입니다. 영어 교육 관련 스타트업을 준비 중입니다. 순간 제 안에서 뭔가 쾅 하고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택기지의 야간 경계 근무를 함께 돌며 몇몇 병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병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곳이 미국보다 더 안전하고 편해요.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국보다 편하다? 다음 날 국방부에서 또 다른 긴급보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고위급 화상 회의였습니다. 화면 속 대통령은 차분하지만 냉철한 표정이었죠. 해밀턴 대령, 현재까지의 평가를 들려주게. 저는 목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첫째,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영향력 상실. 둘째, 중국 견제 최전방 기지 상실. 셋째,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십 약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제공되는 가치 있는 해외 근무 기회의 박탈입니다. 대통령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그 코리안 드림이라는 현상, 좀 더 말해보게. 저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3년 이상 한국 근무를 한 미군들 중 약 30%가 전역 후 한국에 정착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더 나은 삶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국방부의 윌리엄스 장군에게 따로 호출됐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펜타곤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스펜서 자네 보고서가 내부에서 꽤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 대통령에게도 전달됐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보고가 자네 앞날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 각오는 되어 있나? 한참 망설이다가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제 경력보다 미국의 국익이 더 중요합니다. 장군은 잠시 침묵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자네다운 답변이군. 그날 밤 저는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전시관 한켠, 한국전쟁 당시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싸운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그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수만 명의 미군이 이 땅에서 목숨을 바쳤는데 우리가 이제 그냥 떠나버리는 게 맞는가?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책임감과 자부심이 천천히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거리는 여전히 환했습니다. 스타벅스, 애플, 나이키. 익숙한 미국 브랜드들이 즐비했고 그 옆엔 삼성, 현대, LG 같은 한국 브랜드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있었던 거였구나.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국방부로부터 중대한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논의, 무기한 연기.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불안함 속에서 기다려왔지만 막상 이 소식을 접하니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최민석 대령아니 이제는 최민석 준장이었습니다. 해밀턴 대령님, 시간 괜찮으십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울 시내의 한 조용한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한 손엔 따끈한 찻잔, 창밖으론 서울의 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죠. 철수 논의 연기됐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최 준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다행히도 시간을 벌었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기 위해 뵈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밀턴 대령님, 한미연합사부 사령관 자리를 맡아주실 생각 없으십니까? 순간 제 손에 들린 찻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부사령관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최 준장은 침착하게 덧붙였습니다. 대령님은 양국 모두를 깊이 이해하는 몇 안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해 그런 인물이 필요합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사령관 자리, 준장 진급, 경력상 거부할 이유가 없는 제안. 하지만 그건 곧 내 인생의 다음 장을 한국에서 펼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오래도록 창밖의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건물 사이로 흐르는 한강,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 문득 텍사스 고향집의 넓은 들판과 서부의 별빛 가득한 하늘이 떠올랐습니다. 30년 군 생활. 그동안 단 한 번도 이토록 긴 고민에 빠진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워싱턴에서 윌리엄스 장군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해밀턴, 한국 측에서 제안 들어온 것 들었네. 네, 장군님.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내 충고를 들어보게.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한국은 앞으로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거야.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준장 진급 명령서에 서명하는 순간 마치 제 인생의 또 다른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는 이 땅에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진 인연임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두 나라가 변함없는 동반자로 함께 걸어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